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제품 신기술 인증 강의를 맡은 BH경영인증원 배범혁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한 예, 번만 다시 갈게요. 예, 마이크는 예, 빼주시고 옆에 두시면 예, 됩니다. 예. 편하시게 예. 말씀하시고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신제품 신기술 인증 강의를 진행하게 된 BH경영인증원 배범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코로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제품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관심은 많은 인증이라고 아마 생각되는 인증입니다. 또한 개념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제품 신기술 인증은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주는 혜택은 매우 큰 인증입니다. 하지만 기업체가 신청할 때 매우 헷갈려 하시고 매우 어려워하는 인증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은 NEP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합니다. 이제 개념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 혜택을 주는 인증입니다. 대신 신제품 인증의 가장 받는 목적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20% 공공구매 의무구매, 또한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 업체들이 조달 우수제품이라든지 광급 경쟁력을 중요시하는 광급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우수제품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용되는 인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신기술 인증이 있습니다. 신기술은 New Excellent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제품이랑 신기술은 양립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제품 인증을 먼저 받아버리면 신기술 인증은 인증 획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신기술 인증은 제품 판매 기록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또한 신제품 인증은 상용화 3년 이내의 기술들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신기술에 대부분 들어가는 범위들, 신기술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파이프라든지 일반 제조 방법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생산 제조 방법 기술들도 이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 기술들도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구조 기술도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법 기술들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기술과 신제품의 인증을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핵심 기술을 신기술을 받은다면 신제품 인증은 신기술을 통해서 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신기술이 하나의 제품에 적용이 되는 제품이면 신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신제품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인증을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기술은 좀 다양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일반 신기술입니다. 되지만 신기술의 인증 종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방제 신기술, 목재 신기술, 보건 신기술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분야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환경 신기술은 지금 일반 신기술과는 하는 방법과 구비 서류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인증을 받는 데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설계회사, 대기업 건설회사가 한꺼번에 껴서 3자 명의로 많이 받는 인증 종류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신기술이랑 교통신기술 이러한 부분들은 3자 명의로 받았을 때 좋은 건 뭐냐 하면 흔히 말하면 엔지니어링 회사는 도화라든지 유신코퍼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건설사는 삼성이 됐든 한라건설이 됐든 계룡건설을 얘기하고요. 중소기업은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3자 명의로 받았을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은 설계업체가 설계를 받아주니 제품을
납품하기가 수월하고요. 또한 건설업체에서도 써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건설업체랑 설계는 본인들의 그 건설 입찰이라든지 용역 입찰에 PQ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좀 뜨고 있는 기술은 방제 신기술입니다. 현재 방제 신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부에서 나오는 많은 입찰에서 방제 신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인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입찰 참가도 잘 안 되는 거로 지금 전쟁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재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직 인증의 파급력이 크게 생긴 인증은 아닙니다. 보건신기술도 역시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접근하는 기술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신기술은 여기서 설명한 게 아니라 일반 신기술입니다. 일반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다시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시간에 오늘 신제품이랑 신기술을 한꺼번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제 큰 틀은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술보다도 최상위 레벨에 있는 인증이라는 거는 요 인증은 아시겠지만 그 발표가 들어갑니다. 이 발표라는 건 뭐냐면 외부 전문가들이 한 10명 내외가 참가해서 저희 제품과 저희 기술에 대한 발표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 이런 발표 심사가 들어가는 과정이 들어가는 인증들은 매우 어려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기술로 신청을 해서 같은 업체가 5개 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거의 동일하진 않지만 대소동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먼저 본 기술이나 제품들을 그 다음 업체가 약간 모디파이를 해갖고 갖고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다는 거는 아마 자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신기술은 선점 효과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객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 인증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는 좀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는 예전에는 다 서류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심사죠. 발표 심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당락이 이루어지는 심사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심사고요. 그 다음은 현장 심사입니다. 공장 심사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신제품 인증을 할 때 기존에는 그냥 공장 심사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앞에 서류 면접 심사에서 좀 짚지를 못했던 거를 현장 심사에서도 다시 짚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심사를 단순히 그 생산 시스템, 품질 보증 시스템만 준비하는 심사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예고 3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이조정 심사,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일을 가진 기업체들이 이 일을 신청을 했을 때 발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신제품, 신기술 인증의 되게 중요점은 뭐냐 하면 회사에서 내부 보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은 신제품 인증은 기존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심사를 참가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1명 중에 1명이 경쟁업체가 들어왔고요. 그 경쟁업체 분은 심사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심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이의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전 예고를 통한 이의조정 때문에 저희 당사 업체가 고객과 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경쟁업체들의 경우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업체가 받는 인증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내부적인 그 보안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조정 심사를 완료해서 종합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완료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제품 인증 주요 심사 내용은요, 이제 서류 심사, 면접 심사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크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기술성 평가,
그리고 경쟁성 평가,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심사위원들이 아시겠지만 발표를 진행을 할 때 PT에서 첫 느낌에 대부분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올 때 저희가 제출한 서류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발표 심사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겪었던 경험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직관적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저렇게 어렵게 쓰여 있긴 하지만 저런 거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기술성, 그리고 뭐 차별성, 그리고 그 일반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핵심 기술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흔히 말을 하면 업체들이 접근할 때 대부분 힘든 게 저 핵심 기술이 뭔가라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박스를 만든다 해갖고 그 박스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뭐 기능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조적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쓸 수 있는 핵심 기술은 그 구조 기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 어떤 센서를 장착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해도 그 센서 기술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남이 개발한 센서 기술을 사다 쓰는 경우고 그런 센서의 완제품을 사다 쓰기 때문에 이게 핵심 기술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제품 인증을 진행할 때도 매우 중요한 척도로 이용된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이 제품이 과연 신제품 인증을 진행할 만한 어떤 기술적 그게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판단을 많이 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은 신제품 인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요 서류와 면접 심사 발표할 때 저희가 PT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논리적 구성을 통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유도를 하는데 그게 구성이 안 되는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가면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이런 결과들을 얻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얘기를 하고요. 경제성 평가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기존 유사 동종 제품에 대한 성능, 품질, 우위성.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경제성 평가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 평가라고 할 때 LCC 보고서를 좀 같이 해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원가협회에 등록돼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한 LCC를 받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것들은 뭐 기타 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3번 품질 경영 체계 구축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현장 심사에서 주로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건데 제가 조금 이따가 시험 성적서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거는 그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심사입니다. 신제품 인증 현장 심사인데 크게 뭐 제품 평가, 품질 경영 체계, 기타 사항입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 신제품 인증에서 그냥 품질 경영 체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몇 년간 들어와서는 이제 몇 년간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 신제품 인증을 위탁기관을 받았습니다. 그 위탁을 하는 데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소랑 기업부설 연구소를 많이 신청하는 관할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물론 신제품 신기술을 다 관리를 합니다. 신제품 인증은 그 기관에서 관리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관리가 되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품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까 서류 면접 심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평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좀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저희가 서류 면접 심사 PT 자료 PT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해서 이 제품 평가라는 이 현장 심사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이제 그런 문제점에 발목이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 체계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따가 샘플로 이 품질 경영 체계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것들은 최소한 구축돼야 되는지를 아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딱딱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것보단 대부분 그냥 그 뭐 기타 사항을 뭐 따로 막 서류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면접을 통하든지 뭐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로 대부분 가름하는 심사로 좀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심사는 아시겠지만 종합심사는 조금 이제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이 종합심사는 이제 기존의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진행한 그 현장심사를 판단해서 그 적정성 판단을 하는 건데 두 개 심사가 무난히 통과가 되었다면 종합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은 없고요. 예, 대부분 합격을 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신제품 인증은요, 기업체들이 예전에는 수시 접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 접수가 되면은 좀 불편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흔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편리성이죠. 운영하는 기관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접수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간을 보시면 한 번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1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드셨겠지만 신제품이랑 신기술 인증들은 특징들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실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에서는 그 퍼센테이지를 좀 조율을 합니다. 합격률을 좀 많이 조율하는 편이에요. 기존의 신제품 신기술이 아마 15%에서 20% 미만의 합격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들이 아마 심사를 여기 지금 강의 듣는 업체들도 심사를 붙여보고 심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했지만 거의 좀 야속한 말이지만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억울함도 많이 당하는 기업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1년은 1회, 2회, 3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는 2020년 11월 23일 뭐 진행하고요. 뭐 1월 11일 현장 심사가 2월 8일부터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서 수요가 완료가 되는 게 보통 5월 14일 정도. 그럼 상당히 길죠. 보통 6개월 정도와 긴 호흡을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6개월 말이 6개월이지 준비 기간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시험 성적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험 성적서까지 해서 가면은 되게 긴 호흡으로 가는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신기술 인증 절차입니다. 이 신기술도 거의 신제품 인증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 신청도 똑같이 온라인 신청을 하고요. 1차 심사는 발표 심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심사 발표 심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논리적 구성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발표자가 발표하는 스킬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심사이긴 합니다. 2차 심사는 현장 심사입니다. 또한 3차 심사는 종합 심사를 하고 기술 예정 기술 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발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인증 획득을 해가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기술 인증은 아까 말했듯이 3회 공고 신청을 하고 인증 획득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 계획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정도의 긴 텀을 가지고 갑니다. 공고 접수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한번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 인증이 갖는 파급력도 매우 큽니다. 그 큰 열매를 따먹으려면 고난의 기간을 견뎌내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주요 심사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추가 확인 사항인데 신기하게 기존에는 좀 신제품이랑 신기술의 심사 패턴들이 좀 약간 상이했는데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대부분 기술성 평가에는 항상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뭐 발전성, 파급성들 항상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그걸 그대로 놓았고요. 경제성 평가는 뭐 기존 유사 동종 제품에 대한 성능 우위성, 뭐 가격 수준, 뭐 이런 것들이라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경영성 평가는 아까 말했듯이 품질 경영 체계, 뭐 지원 효과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추가 확인 사항에서는 이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뭐 시제품의 확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험 성적서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예. 2차 심사는 그 기술 평가와 그 제품 평가, 그 품질 관리 평가와 자금 지원이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제품 인증과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신제품 인증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 조직의 어떤 운영과 연구 조직 현황들이 좀 보진 않는데 그 신기술 인증에서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기술 평가에서 연구 조직에 대한 거와 연구 조직의 운영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품 평가는 알겠지만 그 발표 평가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평가 시에 그 만든 자료들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 사항이고 품질 관리 평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신제품 인증 공장 관련 그 설명을 해드릴 때 한꺼번에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의 결과 적정성 여부와 그리고 그 신기술로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 3차 심사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10개 업체에 한두 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심사라 끝까지 이런 심사도 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준비를 1차와 2차 심사에 대한 내용과 많이 숙지를 해고 가셔서 3차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시만 보면 네, 구비 서류 말고 이제 구비 서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넘겨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시험 성적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한 거를 특허로 이제 여러분들은 특허를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허를 확보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제품 신기술을 할 때 그 특허를 확보한 거를 가지고 그 신청을 하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기술을 저희가 볼 때 좀 많이 따지는 건 뭐냐 하면 그 특허 기술이 제품에 혹은 기술에 얼만큼 적용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 적용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에 대한 증빙을 되어 있냐. 여러분들 여기서 증빙이 뭘까요? 그 증빙이 시험 성적서죠. 당연히 시험 성적서입니다. 하나 이 증빙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성적서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를 가보시면 시험 성적서를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제품 신기술에서 콜라스 승인을 받은 시험 성적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콜라스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콜라스라고 한국인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등록이 된 기관들인데 등록할 때 시험기간, 뭐 교정기간,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증과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 있고 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인정하는 게 콜라스 기관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자 하는 항목들은 그 콜라스 시험 기관이 할 수 있는 시험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콜라스 승인들이 KS 시험이라든지 뭐 아스메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규격 시험들은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그 기술성을 좀 입증하고 그 기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증빙 자료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뢰자 제시 시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의뢰자 제시 시험 방법이라는 게 그 흔히 말을 하면 이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험연구원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데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그냥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해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면 이제 대부분 보니까 이제 그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감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왜 이런 인증을 이런 시험 성적서를 니네가 내줬냐, 이 업체에 왜 이런 시험 성적서를 내줬냐라는 민원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시험 기관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감사원에 감사받죠, 국정감사 끌려당기죠. 이러다 보니 이게 도대체 의뢰자 제시 시험이라는 거는 거의 그 안 하는 추세로 대부분 가게 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신기술, 신제품 여러 가지 기술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애로점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이런 시험 기관들을 좀 확대가 더 돼야 되고 시험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험에 임해야 되는 현상인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공기청정기인데 공기로 하지 않고 물로 이제 좀 청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현재 그거를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공기 중심으로 다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뢰자 제시로 해달라 그러면 어느 한 군데도 가서도 그걸 잡아서 의뢰자 제시로 시험 성적서를 내주지 않는 게 지금 현 실태이고 매우 좀 심각한 실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성적서를 받을 때 의뢰자 제시로 갈 시험이면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일반 시험기관에 가서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해가야 되는 게 뭐냐, 시험 항목, 그 다음에 그 시험 항목에 따른 시험 방법, 요거를 서류로 좀 명확히 해가야 됩니다. 초안이라도 그리고 가서 시험 연구원을 만나셔야지 그 연구원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말로 설명을 하면 그 연구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저희 거를 의뢰자 제시 시험을 해준다 해서 그분한테 큰 도움 될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중에 감사를 받는 감사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도 공부를 스터디를 해서 저희가 하는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의 적정성을 또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고 시험 성적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 인증을 하실 때 만약에 현재 지금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정도는 거의 미끄러지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증을 준비할 때 항상 이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본인들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도 그 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심사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명확히 메모라든지 기억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발표 심사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심사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분들도 있습니다. 발표자가.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물론 그 심사위원들이 여기 들어오는 심사위원들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10명 내외가 들어오시면 저희 제품과 저희 기술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그 한두 명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 발표 심사를 좀 주도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좀 고춧가루 아닌 고춧가루,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내용들, 질문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요하지 마시고 그러한 질문들에 최대한 답변을 하시되 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정은 놓지 말고 정중하게 얘기해서 심사 시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심사할 때 이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은 좀 저희는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예, 무언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총론적 그 질문을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심사위원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금 총론적 질문, 흔히 말하면 저희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서 그냥 어느 기술과 제품이 와도 그냥 다 여기저기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심사위원들은 조금은 나중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조금 그 민원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넣으셔도 충분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질문을 한 심사위원들이 얘기한 것들이 기록에 남으면 그 기록에 남은 거를 보완을 해가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언가 부족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그 보완을 하고 그거에 따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